오늘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피의자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을 적시했는데요. 검찰로서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검찰이 초강수를 뒀고 조금 전 5시, 1시간 전쯤에 청와대 반응이 나왔는데 공범과 관련된 부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검찰 수사도 받지 않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런 입장을 내놓았어요. 참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요. 검찰 조직이 속해 있는 이 검사의 임명권을 비롯해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신데 지금 검찰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앞으로도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겠다. 수사 결과도 믿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사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들이 그럼 대통령도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 검찰은 더 불공정한 수사를 할 테니까 수사 앞으로 못 받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선 그런 부분도 법조인으로서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범 기소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하고 그 전부터 그 구속기간 만료와 관련해서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서 최재경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도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이런 불안정한 상태, 국정 혼란이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되는 면도 크지 않은가 싶어서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특검을 앞두고 있어서 검찰 수사를 이제 여러 차례 받는 것을 좀 피하고 특검 가서 이제 좀 제대로 받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이 오늘 정현국 대변인의 그 발표를 보면 상상과 추측, 환상의 집을 지었다. 법정에서 한 줄기 바람에 무너질 사상 누각이다. 검찰 수사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의 인격살인.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말씀이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오늘 정현국 대변인 발표를 보면 저것이 야당 대변인이 발표인가 의심스러울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자기 자신이 인사권자이고 자기 자신이 임명한 그런 검사 이들의 수사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를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두화 변호사님하고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야당이 이제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그중에 임명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분위기라면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임명을 안 해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우리 법조인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특검에 가서 조사를 자세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찰 수사도 막가파식으로 묻지마식으로 안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야당이 추천한 특검 이걸 절대로 제대로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을 안 해버리면 어떤 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이두화 변호사님의 걱정이시기도 합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 중에 오늘 나온 입장 중에 정치권에는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 책임을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거든요. 이제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거는 헌법과 법률상 탄핵 절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야당의 표현을 빌자면 유도한다 이런 표현을 비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주 선회해서 해석을 하자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이 뽑아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기소는 됐지만 내가 기소된 것도 아니고 공범이 기소가 된 거고 일정 부분 여기에서 밝힐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만으로는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탄핵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거는 탄핵 절차를 밟기 전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특히 야당 쪽에서 그 총리 후보를 제대로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 권한 대행을 하는 총리가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탄핵 절차가 진행
진행되는 동안 권한을 대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탄핵 절차가 사실 국회에서 의결이 될 건가? 탄핵 심리가 이제 인용이 될 건가? 받아들여질 건가? 이런 부분도 아직 지켜봐야 되고요. 그러는 와중에 사실 내년 6개월, 8개월 후에 그게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이제 선거를 다시 치르면 네.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는 거의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리더십에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그리고 총리가 그런 권한 대행의 총리가 부적절 이렇게 그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정 혼란은 그대로 계속 지속되고 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치권이 하루빨리 이제 자신의 그 계산을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여쭙기로 하고요. 이 검찰 결과에 앞서서 청와대가 다음 달로 예정된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한중일 정상회담도 확정되면 대통령이 참석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또 내일 모레 국무회의도 주재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겠어요? 당연히 논란이 되고요. 지금 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째 지금 5%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십니다. 이런 대통령이 어떻게 외국 정상들과 나가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걱정입니다. 지금 에이펙 황교안 총리가 대신 나갔습니다만 지난 23차례인가의 그런 어떤 회의, 에이펙 회의 중에 대통령이 참석을 못하는 것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국익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익에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얼마나 많은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중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어떤 정당성을 갖지 못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활용해서 아마 대통령을 강하게 일본과 중국의 정상들이 압박하는 일은 혹시 없을 것인지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오늘도 그 여야가 그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국정에서 손을 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국익을 위하는 길이고 그것이 애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오보 괴담에 대해서 바로잡기 코너를 마련했는데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저는 예. 직접 들어가 보지 못하고요. 언론에 보도되는 거를 봤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그러니까 오보 괴담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것이 팩트다 이렇게 네. 하신 건데요.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네. 해명을 적극적으로 내놓았는데 주로 이 관저 집무실을 사용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다른 입장을 내놨거든요. 출근하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관저를 이용했다는 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이 어느 집무실에 계시냐, 관저에서 직무를 보는 게 어떤 부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었죠. 근데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관저는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은 게요. 예. 지금 사실 청와대의 기능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여러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본관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고 어떤 대통령은 이제 그 관저에 주로 계셨고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더 잘 아시겠죠. 비서실장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전에 대통령들도 본관 집무실에 매일 출근하신 분은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른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저 집무실에서 직접 수석 비서관이나 참모들을 불러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신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경우는 사실 확인이 되는 거죠. 직접 가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7시간 동안에 문제가 되는 건 대통령을 대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여러 차례 지시 보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보고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시는 몇 차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고가 이루어지는 건 일방적으로 팩스나 이메일, 전화를 보내면 그게
정말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대면 보고와는 달리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해명이 별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예. 왜 청와대는 야권이나 국민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를 하면 왜 그것이 아니다라고만 하지 정확하게 왜 밝히지 않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괴담이라고 할 만큼 커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해명을 했는데도 보니까 30여 차례 지시를 했다. 그럼 그동안에 저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그동안에는 저 최초 2차례 지시를 하시고 오후 5시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관저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좋습니다. 다 양보를 해서 대통령이 어디 계셔서 일을 하는 곳이 집무실이라고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30여 차례 무슨 지시를 했다는 것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날 오후 5시에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나타나셔서 하신 대통령의 첫 말씀이 온 국민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배에 갇혀서 전부 수장이 돼 있는데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상황을 보호받고 지시한 대통령의 발언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그런 논란이 아니라 과연 대통령께서 통수권자로서 그 위기 상황에 어떤 지시를 하시고 어떤 대책을 지시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예. 자, 검찰 발표 내용을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K 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미르를 통해서 강제 모금했다는 그런 의혹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난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모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된 그런 상황인데 검찰로서는 그래서 초강수를 뒀다 이런 좀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피의자 신분이다. 예,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 번호가 이제 따로 붙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일정 부분 행위를 나누거나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형사소추권, 이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사라지고 나면 임기가 끝나시고 나든 이런 시점에는 형사범죄 피의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네.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공모했다라고 하는 그 최순실 씨, 그 안종범 씨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그리고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그냥 방조하거나 그냥 묵인하거나 그냥 눈을 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의 일부분을 직접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거고요. 기업 그다음에 총수들을 직접 예, 기업 이제 총수들을 만나고, 만나서 예. 지금 롯데에서 나오는 얘기는 언론 보도를 보면 뭐 70억을 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건데 이거는 재단의 취지에 맞추어서 공익재단에 기부하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랑 관련한 사건은 보면 일정 민간 기업에다가 그 납품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건 대통령의 통치행위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대통령의 입장은 더욱더 공공해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뭐 중립적인 특검이든 어디든 국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고 대통령직 수행을 하면서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하실지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나니까 정말 너무 참담합니다. 예. 네, 공소장 내용을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에 자금을 요청하거나 인사청탁까지 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여론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오늘 그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중에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요. 여기에 뇌물죄를 지금 기재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예.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가서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정확하게 폭넓게 아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을 텐데 안종범 수석의 공소장에 이 문제가 빠진 것을 보면 대통령도 이 뇌물과 관련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에게 오히려 뇌물죄와 관련된 면죄부를 준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야당으로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몸통이고 안종범이나 정호성 비서관이나 전부 다 곁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국정농단, 헌정 파괴 이러한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이나 어떤 뭐 문서 유출 뭐 이런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하여튼 잡범으로 아주 취급해버리는 그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야당은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뭐 롯데를 예를 들자면 롯데에서 75억을 대통령이 독대하면서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죄나 강요죄의 차이점은 뇌물죄는 롯데에서도 너무 기꺼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 돼서 돈을 줬다. 이렇게 하면 뇌물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롯데는 돈을 그전에도 많이 냈는데 내고 싶지 않았다. 뭐 내고 싶지 않은데 불이익이 있을까 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했다. 돈을 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강요인데요. 이 경우에 이제 기업 총수들한테 이런 진술을 받아내려면 뇌물의 경우는 액수가 이렇게 크면 뇌물 공여죄 준 사람의 경우에도 처벌을 아주 강도 높게 할 수밖에 없고 강요죄의 경우에는 또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뇌물이 되지 않고 강요죄가 되도록 총수들이 합의해서 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기업들 삼성이나 CJ, SK 이 몇몇 기업 중에서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요죄라는 건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내지는 수사를 추가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도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말이죠. 헌법 제 84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죄가 있더라도 이제 기소가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데요. 대통령은 죄를 짓더라도 대통령직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불소추 특권은 이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여야가 나뉘어져 있거나 이제 정치적으로 음해를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소랑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수사를 받을 수는 있고요. 예. 그리고 기소랑 재판도 수사를 하다가 중지를 해놓거나 아니면 수사는 다 해놓고 결과는 기다리고 있다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거나 이런 경우에 기소랑 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완전히 처벌에서 면책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이 부분을 보호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처럼 대통령의 피의자,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되고 피의 사실이 일정 부분 나오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해서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게 헌법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달 초가 되면은 본격적인 특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청와대 측에서도 오늘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에 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그 검찰 특검이 시작된다면 그 의혹들은 좀 말끔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말끔하게 해소되리라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아마 이런 검찰이 수사에 대해서도 저렇게 강경한 그 대응 입장, 버티기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라고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수사에 협조가 잘 안 되고 조직적으로 어떤 반항을 하고 그렇게 은폐를 하고 축소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통령이 지금 국정의 중심에 다시 서겠다고 국정에 복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지지율은 5%지만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뭐 또 퇴진, 또 국민이 뭐 즉각 하야 이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 이 문제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국민이 느끼는 것은 내란의 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헌법 수호를 말씀하시던데 아니 헌법을 파기한 당사자가 어떻게 헌법을 수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어떤 자기 신분의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결단하셔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민간인 신분에서 이것을 하루빨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야당과 국민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검찰의 그 수사와 이제 별개로 정치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구체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립적인 총리 인선 문제도 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야권 대선 주자 6명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다녀오셨죠? 예, 오늘 그 자리에 제가 그 안희정 지사 측의 실무 협상에 참여를 했고 예. 오늘 제가 이제 뭐 사회자로도 오늘 활동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되게 그렇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그 민주당의 대권 잠룡 6분과 중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의 천정배 전 대표 8분이 오늘 만난 것이거든요. 네. 거기서 오늘 논의한 것은 여기서 어떤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공식적 대권 후보의 지위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야당에게 빨리 어떤 탄핵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물꼬를 터주는
그래서 야 3당에게 그 탄핵 절차를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오늘 의견을 모은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 3당이 추천하는 총리 예. 그리고 네. 어떤 그 중립 내각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논의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야 3당과 또 국회에 그렇게 제안하는 그런 물꼬를 오늘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 그 여당 일부의 그 비상시국회인가요? 거기서 예. 오늘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추천한 총리도 바뀌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점이 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 초에 이런 그 일단 야 3당의 대표들 이런 만남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일정들이 조율이 되면서 그 급히 그 물살을 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예, 네. 탄핵 절차하고 야당 추천하는 총리 바뀌었다는 거는 비주류의 입장인가요? 예. 어떻게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비주류의 입장이지만 사실은 주류 입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의 기구로서 지역에 가보면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빨리 국정 혼란상을 수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절차든 법적인 절차도 빨리 밟고 그리고 권한을 대행할 총리도 어느 경우든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제대로 된 권한 야당이 또 여당이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있는 총리를 지명해달라 총리를 임명해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주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예. 일정 부분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